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민법 조문은 103조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여기서 선량한 풍속은 윤리로 생각하면 됩니다. 즉 반윤리적 행위는 절대적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확정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 전득자도 소유권 취득을 못해요. 또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거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표현대리 주장에 의해서 유효로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아요. 절대적 무효다, 확정적 무효다, 그 뜻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질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법질서죠. 그 중에서 우리는 범죄입니다.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절대적 무효이고 확정적 무효예요. 문제는 이 범죄의 판단이 어렵죠. 왜냐하면 범죄에 대한 판단은 형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민법을 배우고 있죠. 따라서 판례상 수많은 사례에 대해서 형법으로 무한정 파고드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따라서 저는 꼭 필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기억이 오래가지 않아요. 따라서 장기 기억을 위해서 제가 요령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요령을 잘 따라오세요. 이하에서 우리가 보는 방법은 먼저 범죄에 해당하는가, 만약에 범죄에 해당하지 않다면 그 다음에는 반윤리적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범죄에 해당하거나 또는 반윤리적인 행위면 반사회 질서가 되는 거죠. 둘 다 아니라면 이는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1단계로 범죄에 해당하는가, 그게 아니라면 2단계로 반윤리적인가, 이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스킬을 봅시다. 보면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닌 것, 이는 곧 유효하다는 뜻이죠. 강양 비대 무전, 유효, 이렇게 암기하세요. 강은 강제집행 면탈 목적 이하 생략입니다. 왜냐하면 강제집행 면탈 목적 그 이하에는 다른 얘기로 많이 변화돼서 나오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수업 목적상 강제집행 면탈 목적 그리고 나머지는 읽지 않는 것입니다. 양도세 회피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중간 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 등등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우리는 양도세 회피 목적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읽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험 기술입니다. B는 비자금의 소극적 은닉 목적 임치 계약이에요. 다소 긴데 비자금, 소극적 은닉 그리고 그 다음은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는 도박 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죠. 무는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판매한 행위입니다. 전은 전통사찰 주지 임명행위예요. 강양 비대 무전은 유효하다. 반드시 암기하세요. 다시 문제로 가서 기억지문 봅시다.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가 우리는 강양 비대 무전 유효, 이걸 가지고 먼저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양도세 양이 있죠. 따라서 이는 유효입니다. 뒤에 읽을 필요 없어요. 양도세 회피 목적 그러면 유효하고 끝내는 겁니다. 이걸 읽다 보면 여러분 함정에 빠져서 또 틀리게 됩니다. 시간 낭비예요. 그런데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효과는 무효죠. 따라서 기억번은 유효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기억이 있는 것은 제거시킵니다. 디귿번 보시죠. 우리가 외운 것 중에서 강양 비대 무전 유효, 전이죠. 이 전은 전통사찰 주지 임명행위입니다. 이는 유효죠. 따라서 이 역시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디귿번이 있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남은 것은 2번이네요. 니은 다수보험계약을 가입하는 거, 이는 적법합니다. 보험 여러 개 들 수 있어요. 불법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문제죠.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입니다.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판단 방법은 먼저 범죄에 해당하는가를 보는 거죠. 보험 사기와 관련돼 있죠. 그런데 이 사안은 사기죄는 해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험 사기라는 것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실행의 착수로 봐서 사기 미수가 됩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면은 사기죄 기수, 이때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보험금을 지급 청구하기 전에 단순히 계약 체결만 한 상태에서는 사실은 예비행위입니다. 그러나 형법에서 사기죄에서 이 예비죄 처벌 규정이 없어요. 즉, 이 상태에서, 즉 계약 체결한 상태에서는 죄가 없다, 무죄입니다. 이게 형법적 판단이에요. 따라서 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볼 게 뭐죠? 반윤리적인가를 보는 거죠. 부정취득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반윤리적입니다. 따라서 반사회 질서죠. 니은번은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수업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따라서 반사회 질서 이게 나오면은 먼저 외웠던 거 강양 비대 무전 유효 이것 가지고 풀어내는 게 더 빠릅니다. 그러면은 이 니은번을 모른다 할지라도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파한사회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 우리가 애운 것은 강양 비대무전 유효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애운 게 있는가를 빠르게 찾아보세요. 비자금에 비 있습니다. 비자금 소극적 은닉 목적. 결론은 유효죠. 즉 파한사회 질서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리을번은 들어가 있으면 답이 아니죠. 그러면 답은 1번 아니면 2번인데 디귿번을 보는 게 가장 빠르겠네요. 디귿, 근로자에게 해외 연수 경비를 회사에서 대줬습니다. 해외 연수 가기 전에 미리 약정을 했었는데 연수 끝나고 돌아오면은 일정 기간만 근무해달라. 만일 그 전에 퇴사하게 되면은 해외 연수 경비를 배상해주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이 약정이 반사회적이냐 그 문제죠. 핵심은 일정 기간이에요. 만일에 평생토록 근무해라 그런 약정이었다면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니까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반윤리적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일정 기간만 근무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서는 괜찮다는 겁니다. 따라서 반사회적이 아니고 유효입니다. 디귿번은 있으면 안 되죠. 남은 것은 2번. 답은 찾았지만 공부니까 하나씩 볼게요. 기억, 도박자금 제공 목적으로 금전을 빌려준 경우 판단 방법은 먼저 범죄에 해당하는가를 보는 거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직접 도박했다는 말이 없어요. 도박장을 개장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박을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단순히 돈을 빌려준 거 이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볼 것은 반윤리적인가를 보는 것이죠. 도박은 풍속입니다. 풍속 중에서 선량한 풍속이 아니죠. 불량한 풍속입니다. 그러므로 반윤리적이죠. 반윤리적인 행위에 돈을 빌려준 것도 반윤리적입니다. 그러므로 반사회 질서에 해당합니다. 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준 경우 이 각서는 사문서죠. 이 사문서 작성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거나 협박이 있었다거나 의사를 강요했다거나 그런 내용이 없어요. 따라서 범죄는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는 반윤리적인가를 보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 것이에요. 따라서 반윤리적입니다. 그러므로 반사회 질서죠. 리을번, 비자금, 정치 목적으로 이미 숨겨둔 돈이에요. 이미 숨겨둔 돈을 소극적으로 또 숨겼습니다. 포인트는 소극적이죠. 적극적으로 전혀 다른 곳으로 옮긴 게 아니고 이미 숨긴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숨긴 거예요. 즉, 이 부분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숨겨둔 범위 내에서 움직인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범죄다 또는 반윤리적이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소극적 은닉 이 부분은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미음, 행정기관에 대해서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장이 아닌 걸로 봐서는 과태료라든가 영업 취소라든가 영업 정지 그런 사유겠죠. 피진정이 되면은 상대방은 궁지에 빠집니다. 이 진정서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받기로 약정을 했어요. 이러한 약정의 효력은 물어봤습니다. 이 내용은 보시면은 갈취입니다. 공갈해서 뺏은 거예요. 약정만 했으므로 아직은 미수죠. 공갈죄 미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죠.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송공보수 약정. 형사사건에서는 이러한 경우 반사회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효과는 무효가 되겠죠. 관련해서 민사사건에서는 변호사 송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즉 그러한 약정은 유효입니다. 기억을 위해서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형사사건은요,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고 죄가 없는 사람은 당연히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정의로운 재판이죠. 그러나 돈 많은 사람은 좋은 변호사 사서 무죄로 빠져나가고 반대로 돈 없는 사람은 변호사 못 사서 유죄를 받게 된다면 정의로운 법질서는 아닙니다. 관련하여 다른 사건도 아니고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송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으로 봐서 무효라고 봤습니다. 또 다른 설명으로는 이렇게도 되겠죠. 형사사건은 민사와 달리 징역이나 심하면 사형까지 받을 수도 있어요. 피의자나 피고인은 굉장히 궁지에 몰리는 심정입니다. 따라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 거액의 금전을 약정할 가능성이 커요. 이는 너무 지나친 것이죠. 따라서 반사회적일 소지가 큽니다. 그러므로 무효죠. 2번,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 의뢰인으로부터 받기로 했어요. 변호사법 위반이죠. 범죄니까 반사회적입니다. 3번. 당초부터 보험사고 가장하여 보험금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어요. 먼저 우리는 범죄에 해당하는 걸 봐야죠. 보니까 검토할 수 있는 범죄는 사기죄입니다. 그러나 아직 보험금을 취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므로 사기죄라는 기수범은 아니에요. 그러면 보험금을 청구했느냐? 계약만 체결했지 아직 보험금 청구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사기죄 미수범도 아닙니다. 그러면 미수범 전 단계 예비행위를 봐야죠. 사기죄 예비죄. 그러나 우리 형법에는 사기죄 예비죄는 없습니다. 무죄예요. 따라서 이 내용만 가지고는 범죄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반윤리적인가를 봐야죠.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 사고를 가장해서 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반윤리적입니다. 따라서 반사회질서 법률에 해당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증인이 증언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받기로 약정했어요.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교통실비를 받는 것이었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면 그 약정은 무효가 돼요. 그러나 참고인은 다르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약정을 했어요. 이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는 당연히 무효이고 통상적인 수준 범위 내에서 금전을 지급받기로 약정했어도 무효예요. 증인이라는 것은 판사 앞에서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이죠.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냐 없냐 그것 가지고 유무효를 따졌고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사람을 제3자를 참고인이라 그러는데 허위 진술의 대가, 금전을 받기로 한 거, 이 금전의 다 과를 떠나서 둘 다 무효로 봤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중죄하고 형사소송법으로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더 이상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5번. 양도세 일부 회피 목적, 나머지 이하는 읽을 필요 없습니다. 강양비대무전 유효하고 끝내는 겁니다. 유효하니까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죠. 따라서 정답은 5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아닌 것은 1번.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그 취득시효 완성된 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서는 이러한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아들과 공모해서 아들 앞으로 증여해버렸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어요. 즉 우리는 형법적으로 배임죄라 그럽니다. 배임이라는 게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죠. 공모한 아들은 공범이죠. 따라서 배임죄 공범이 됩니다. 이 행위는 범죄죠. 따라서 법질서 위반, 즉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입니다. 이 증여 행위는 무효가 되죠. 2번은 강양비대무전 유효에서 즉 도박 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입니다. 여기서는 위임받은 채권자로 말을 바꿔놨는데 같은 거예요. 여기에 결론은 유효죠. 따라서 정답은 2번. 이 내용 역시 여러분 기억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도박에서 채권자가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만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금을 수령했다면 이 도박 채권자는 반사의 질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지문에서는 도박 채권자가 돈을 받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3번. 법정 증언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 따라서 이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4번. 배임 행위라고 답을 줬습니다. 배임죄가 되죠. 범죄입니다. 법질서 위반이죠. 반사의 질서 행위예요. 따라서 무효죠. 이러한 행위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공범자죠. 역시 범죄자입니다. 따라서 법질서 위반, 반사의 질서, 그러므로 무효가 되죠. 5번. 보험 여러 개 드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러나 부정취득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직은 범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기죄, 예비죄 처벌 규정이 우리 형법에는 없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반윤리적인가를 보는 건데 이러한 내용으로 봐서는 부정취득이니까 반윤리적이죠. 그러므로 반사의 질서 행위에 해당해서 무효가 됩니다.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설명, 옳은 것. 1번. 목적이 법률행위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법률행위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래에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2번. 법률행위 중에서 일부가 무효일 때에는 원칙은 전부 무효입니다. 예외적으로 일부 무효죠. 원칙은 전부가 무효예요. 따라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3번 중요하죠. 도박 채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랍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반사의 질서라는 거죠. 이 경우는 불법 원인급여라 그럽니다. 반사의 질서에 해당하는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준 급여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효과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해요. 즉, 받은 사람 소유입니다. 준 사람의 불법성이 크기 때문에 준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받은 사람 소유로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죠. 기억하실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반사의 질서 법률에 해당하니까 불법 원인급여다. 그러므로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4번.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내용은 조만간 배울 겁니다. 이 경우 효과는 절대적이고 확정적으로 무효죠.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 제3자에게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다가 틀렸습니다. 5번. 가능성 여부 판단은 물리적으로, 물리학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 통념으로 판단합니다. 법률 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법률의 목적이 성립 당시에는 가능하였어요. 그러나 그 이행 전에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이는 성립 후에 후발적 불능이라는 것이죠. 해결 방법은 위험 부담의 법리에 따르는 것이지 무효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품은 보시면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원칙상 무효죠. 2번.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법령에서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초과해서 더 받았어요. 그러면 무효인 부분은 초과 부분만이죠. 이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3번.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을 소극적으로 은닉, 즉 비자금이죠. 강양 비대무전 유효입니다. 유효, 따라서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죠. 4번.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정했어요. 이 약정은 결론은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죠.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 경우에는 항상 무효입니다. 참고인의 경우는 그렇죠. 그러나 앞에서 배운 증인의 증언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5번. 강박이라는 방법이 사용됐어요. 민법 제110조 사기 또는 강박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나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면 무효가 됩니다. 민법에서 따로따로 규정한 거예요. 우리는 민법 규정 그대로 하면 됩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로 보는 것은 아니죠.